안녕하세요. 두요 리서치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5일 일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중순에 있을 FOMC 미팅, 그리고 FOMC 미팅 이후에 제롬 파웰의 미국 경제 기조에 대한 전망과 연준의 유동성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죠. 그 발표를 전후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최근에 제롬 파웰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기조를 좀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해서 시장의 불안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트랜지토리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죠. 근데 그 주장을 좀 약간 바꾸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시장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 고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대, 그로 인해서 시장의 돈이 확 풀리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일부러 어떤 시장 경제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풀었고요. 그것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이어서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우려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빨리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그거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앞으로 그 FOMC 미팅 이후의 발표에 어떤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FOMC 미팅이 있고요. 15일 날 제롬 의장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고 부동산 시장과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14일이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13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13일 월요일 날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이런 안 좋은 기대치를 반영하는 뉴스들이 주말에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자극을 받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13일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2020년도에도 상당히 그런 패턴들이 이어졌고요. 제롬 파웰 의장이 그런 불안한 심리들을 잠재우는 그런 발표를 계속 해오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이자율을 더 빨리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팽배한 상황에서 13일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깜짝 좋은 소식들이 중간에 발표되는 시점에서 깜짝 반등이나 깜짝 상승들이 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페드 의장단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자율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고, 제롬 파웰 의장은 그것을 묵살하고 그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과 여러 자산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퍼지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또 뉴스들도 있어서 다시 혼돈의 시대가 주식시장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 파웰 의장은 2018년도에 이자율을 갑자기 계속 올리는 것을 단행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초까지 계속되는 이자율 상승으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끌어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도 이번 FOMC 미팅 발표에 상당히 부정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롬 파웰 의장의 이자율 상승에 대한 제동을 걸 이후에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제롬 파웰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윈터라는 그런 시기가 초래가 됐었습니다. 그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윈터와 고런 상황도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지난 금요일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 상황이 초래가 됐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의 악재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2022 년부터 부자 증세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관들과 CEO들이 자산을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매도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자산도 크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금요일 날 급락하는 상황을 초래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그 상황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발표 그리고 발표 전후로 해야 한 어떤 자산 시장의 조정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저도 주식시장에 많은 돈들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대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깜짝 반등을 하는 그 시점에는 리밸런싱하는 그런 시기로 삼고 지켜봐야 될 앞으로의 근미래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또 상황들도 또 우량주들을 저가에 매입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또 좀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